자, 아내와 동행할 수는 없다고 나는 생각을 굳혔다. 자, 시점 뭐야? 1인칭이죠? 자, 다시 아저씨. 나. 그러면 나의 시선으로, 그죠? 나의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거야, 그죠? 나의 시선, 나의 시선이라는 건 나의 내면. 나의 내면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나 중심이에요. 내가 바라보는 거야. 아내와 같이 갈 수 없다고 나는 생각했대. 그녀의 지적처럼 설사 어떤 비난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다. 만약 그녀가 나를 비난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다. 숙부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비로소 깨달았던 것이다. 숙부의 죽음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깨달았대. 뭔지는 몰라.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 그 죽음은 일찍이 내가 속해 있던 한 세계와 완전히 종언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그냥 단어가 주는 뉘앙스 어때? 종언?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내가 장사를 치른 것은 한 사내의 시신이 아니라 사내 누구? 숙부. 숙부가 누구야? 그냥 친척하면 되지, 그지? 근데 그냥 궁금해서 정확히 뭐지, 숙부? 나도 이런 거 잘 몰라. 친척 별로 없어가지고. 아버지의 남동생. 아버지의 남동생? 작은 아버지? 맞지? 작은 아버지가 숙부구나. 그것과 연루된 나의 어둡고 치욕스러운 과거였다. 그럼 봐봐. 내가 이제 장사를 치른다는 건 어떤 의미야? 장사를 치르다. 아니요. 숙부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장사를 치른다고. 장례식 하는 거야. 장례식을 치른다는 것은 숙부님의 시신이 아니라 뭐가 사라지는 거다? 나의 어둡고 치욕스러운 과거를 장사 지내는 거래. 그 한 세계의 종언이라 그랬잖아. 이게 끝나는 것 같아. 이거랑 연결되는 게. 그럼 이 한 세계가 아마 어둡고 치욕스러운 과거인가 봐. 그래서 내 아내를 데리고 가지 않나 봐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한 쌓고 담을 쌓고 은폐해왔던 그 세계를, 지금까지는 그 과거를 내가 숨겨왔다는 거야. 마지막 순간에 내 아내에게 열어보일 수 없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럼 이 과거가 뭐와 관련된 거다? 내가 숨겨왔던 이 과거가 누구와 관련된 거? 아마 숙부와 관련된 것 같아. 이건 굉장히 치욕스럽고 어둡고 이런 과거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아내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아내를 데려가지 않는다. 아내를 장례식장에 데리고 가면 이걸 알게 되는 건가 보지. A. 서술상의 특징. 자, A만 가지고 해봅시다. A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인물이 처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전달하는 방식?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인물이 처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전달하는 방식이 뭐지?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 전달? 서술자? 이거 잘 모르겠다. 체킹. A는 과거를 회상하는 진술에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다. 어때? 아니요? 되나? 회상도 아닌 것 같고, 그죠? A는 요약적 서술을 통해, 요약적 서술 맞니? 네. 내적 갈등이 해소된다? 안 되겠네, 그죠? 계속 갈등하고 있는 거잖아. 힘들어하면 내적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아내를 안 데려가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내적 갈등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니야. 맞죠? A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간이 변화하는 추이를, 시간의 변화도 안 나타나고. A는 내면의 서술을 통해 서술자가 특정 판단을 내리니, 이건 너무 5번인데? 맞죠? 1인칭 나의 내면 서술을 통해서 특정 판단, 아내를 데려가지 않은 이유. 이거 너무 5번이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 봐봐.
여기서 나는 생각했다. 그 다음에 따옴표 걸어버리잖아. 이제 따옴표 걸려버리잖아. 뭘 챙긴다고 그래? 내 양말이나 몇 켤레 내주구려. 돈 좀 하고. 불순 나는 말했다. 내가 말한 거야. 그러면 이까지는 내가 내 내면 심리였다가 여기서부터 갑자기 장면인 거야. 드라마로 치면. 이제 장면이 나온 겁니다. 누가 말한 거야? 내가 누구한테? 양말이나 몇 켤레 챙겨줘. 돈 좀 주고. 무슨 말이야? 뭘 챙긴다고 그래? 내 양말이나 좀 챙겨줘. 돈 좀 하고. 뭔 얘기야? 떠나요? 뭘 챙긴다고 그래? 뭔지 몰라요. 아니요. 아유 뭘 챙겨. 내 양말이나 몇 개 챙겨. 돈 좀 주고. 좀만 챙겨라. 뭐 비슷하긴 해. 귀찮아해요. 아니요. 아니 지금 다 말했잖아. 어떻게 할 건지. 아, 관심 없을 거라는 듯. 관심 끄라는 듯? 아니 아내를 안 데리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아내가 비난하더라도 그럼 아내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같이 가려고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야? 아유 뭘 챙겨. 나 혼자 갈 건데 내 양말이나 몇 개 주면 되지. 아, 뭐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돼?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불쑥 내가 말했다. 그러니까 이런 불쑥이란 단어, 불쑥. 그러니까 자기 혼자 계속 막 생각하고 있는, 아내는 막 여기 짐 챙기고 있는 거지. 장례식장 가려고 막 이제 막 챙기고 있는데 혼자 막 계속 하다. 아니 뭘 그렇게 챙겨? 양말 몇 개 있으면 되는데. 그럼 아내는 예상했던 일이었다. 가방을 챙기던 아내의 동작이 딱 멎었다. 아내는 막 뭐야? 아내는 같이 갈 생각. 그럼 같이 갈 생겼는데 지금 가지 말자 그러잖아. 당황, 분노 뭐 이런 것 같아. 아무 말 없이 그냥 한동안 내 얼굴을 똑바로 쳐. 아, 제일 무서운 거다, 그지? 당신이란 사람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노라는 그런 눈빛이었다. 근데 봐봐, 그런 눈빛이었다. 이거는 나의 뭐야? 나의 추측이죠. 왜? 나는 내 아내 뭘 알 수 없어. 내면 심리를 알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나의 내면대로 말하는 거야. 나를 노려보았다가 다야. 맞죠? 노려보았다. 직접이야 간접이야? 간접입니다. 왜? 간접밖에 못해. 직접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나를 노려본 건데 내가 느끼기에는 당신이란 사람 정말 이해할 수가 없군요. 같은 눈빛이었대. 처가는 월남 가족이었다. 이제 갑자기 와이프의 과거를 쭉 얘기합니다. 고향도 친지도 다 버리고 온 실향민이라는 의식이, 그러니까 남쪽으로 넘어왔다는 의미겠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향도 없고 친척도 없는 실향민이라는 의식이 언제나 강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관심과 집착도 별난 데가 있었다. 그런 것이 뭘까? 실향민. 아니요. 고향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없는 사람들이야? 고향도 없고 친지도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강했어. 그래서 그런 것에 관심이 많다잖아. 지금 어디 가려는 상황이야? 숙부님의 장례식에 가려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연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처가 입장에서는, 아내 입장에서는 얘는 고향도 없고 친척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관심 있어 한다고,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가진다고. 그래서 그런 것에 관심과 집착이 별난 데가 있다. 나는 그게 어떤 거야? 좋겠어 싫겠어? 뭔가 싫은가 봐. 나는 숨기고 싶은가 봐. 우리 친척은,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그렇지 못했다. 나는 별 관심이 없다 정도가 아니고, 나 뭐라 그랬어 아까? 관심이 없다 정도가 아니고 나는 이걸 어떻게 생각해? 치욕스럽게, 어둡게 생각한다. 그래서 뭐 하려고 싶어 해? 안 데려가고 싶어. 아까 뭐라고 표현했지? 은폐하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렇죠? 꺼내기도 싫은 거야. 고향이나 친지, 심지어는 나의 가게에 이르기까지. 자, 기억 밑줄 있으면 그 단락까지 보는 걸로 하자. 그 단락까지. 요즘에 이것만 가지고 답이 안 나오게끔 문제를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바로 뛰어가지 말고 그 단락 정도까지 볼게. 나는 그렇지 못했다. 고향이나 친지, 심지어 나의 가게에 이르기까지 거의 한 번도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자, 나라는 캐릭터는 이 얘기를 절대 안 한다고. 이유는 나왔잖아 아까. 맞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와이프는 이런 거에 관심이 궁금한 거야. 자기는 친척도 없고 뭐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당신 친척이 어떻게 되는지 고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안 알려주나 봐. 그 세계는 이를테면 내 아내에게 있어서는 철저하게 닫혀있는 세계였는데 그 앞에서 그녀는 종종 그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곤 했던 것이었다. 그런 눈빛이 어떤 눈빛이겠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 35번에 2번. 아내가 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어 왔다. 종종 반복. 어때? 괜찮네요. 1번. 나가 처가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있다. 기억. 나는 그렇지 못했다. 처가를 이해하지 못한 행동을 성찰한다? 아니요. 성찰은 맞아 아니야? 성찰이 뭐라 그랬어? 성찰이. 뭘 보는 게 성찰이라 그랬어? 그래. 외면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게 성찰이라 그랬어. 그럼 이거는 성찰은 맞아 아니야? 아니야? 나는 그렇지 못해. 나는 그렇지 못했다 하면서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 내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나의 내면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성찰은 오케이인 것 같아. 성찰은. 그럼 뭐가 안 돼? 처가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게 틀린 것 같아요. 처가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렇다라는 거지. 자, 여러분 이게 자면 진짜 자괴감 든다니까. 자면 자괴감 들어요. 숙부는 그 세계에 속해 있는 마지막 한 사람이다. 아마 얘도 이제 친척 이런 없나 봐. 아내로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상면해 본 적이 없는, 맥락상 보겠니?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런 인물이다. 그녀가 간직하고 있는 결혼사진첩에도 그의 얼굴은 없다. 어머니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결혼을 알리지 않았었다. 이거 다 과거 회상이네, 그죠? 이번에는 그쪽에서 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그것도 사자의 얼굴을, 죽은 사람의 얼굴을 내 아내에게 보여줄 수 없다고 나는 거듭 생각을 다졌다. 전부 다 내면 심리고요. 이제 따옴표 이제 겁니다. 나 혼자 다녀오는 것이 좋겠어. 당신까지 무리할 건 없어. 내가 그쪽에 발길을 들여놓은 일도 어차피 이번이 마지막일 테니까 굳이 안 가도 됩니다. 중략. 고향과 연을 끊은 채 살아가던 나는 삼촌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고향으로 향하면서 과거를 떠올린다. 어린 시절의 나의 가족은 사상운동을 하다. 전쟁 직전. 사상운동이 뭐야? 잘 모르지만 전쟁 전에 사상운동이라는 거는 아마 또 뭐 민주주의, 사회주의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거겠지. 전쟁 직전에 종적을 갖춘 아버지로 인해서 아버지가 사상관계로 뭔가 연관이 됐나 보네. 마을 사람들로부터 수모를 당한다. 빨갱이 뭐 이런 건가 보지, 그지? 가슴에 부상을 입고 전쟁에서 돌아온 삼촌은 파편 제거 수술에 실패하여 상처를 안은 채 살아간다. 그럼 지금 여기서 삼촌이나 아버지나 우리 가족이나 전부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 정도겠네요. 오늘은 담배 냄새 안 날라나? 괜찮은데? 나 어제 갑자기 목이 안 나와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오늘은 이 정도면 괜찮네. 뭐 이거 안 돼? 자, 살아생전에 내가 고인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7, 8년 전의 일이다. 고인이 누구 여기서?
숙부입니다. 내 어머니의 장례 때 참석지 못했던 그네. 그럼 어머니 돌아가셨네, 그지? 어느 날 밤 불쑥 그것도 내 직장에 찾아왔다. 첫 모습에서 나는 그가 이제 막 출감하는 길임을 알 수 있었다. 내가 들은 바로는 그때가 벌써 네 번째 출감. 감옥 왔다 갔다 하시는 건가 봐. 철진한 옷을 후줄근하게 걸친 그네 묘사하고 있는 거죠. 꼭 그 차림에 어울리는 표정을 하고 있대요. 도대체 이 옷차림에 어울리는 표정이란 건 어떤 걸까? 옷을 후줄근하게 입고 내가 오늘 아까 출근했는데 차에서 내렸는데 옷을 거꾸로 입었더라고. 후줄근하게 입고 급히 저기 화장실 가서 갈아입었어. 깜짝 놀랐네. 씨. 그런 표정, 후줄근한 옷에 어울리는 표정을 짓고 있대. 그럼 흉내도 못 내겠다. 뭐 하여튼 아저씨 뭐 출감한 딱 그 출감한 티가 나는 그런 모습이래요. 형수님께서 운명하셨다는 소식은 저 안에서 들었다. 지금이라도 무덤이 남아 찾아왔으마 하는데 자네 그럴 만한 짬을 좀 낼 수 있겠는가? 뭐 하자는 거야? 시간 내주세요. 무덤 한번 가자. 두말 없이 나는 앞장섰다. 서둘면 퇴근 시간 전에 돌아올 수 있겠다고 어림했지만 물론 그렇게는 되지 않았다. 근교 라고는 해도 우리 묘소에 닿은 것은 해가 설핏한 때였다. 맥락상 보겠냐? 해가 설핏 저무는 때였다 정도 되겠죠. 퇴근 시간까지 못 따라왔다고 하니까. 내 어머니 복무대는 잔디가 제법 깊고 넓게 뿌리를 내리고 그는 지석 앞에다 이옵들이 소주 한 병과 쥐치포 몇 쪽을 꺼내 놓았다. 허리를 꺾고 무릎을 꿇은 채 오래도록 일어나지 않았다. 혼신의 힘을 다해 오열을 참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러나 끝내는 땅바닥에 얼굴을 받은 채 그는 신음 같은 울음소리를 냈다.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형의 아내인 거잖아, 그지? 나의 형의 아내가 죽은 걸 굉장히 슬퍼하고 있는 거네. 내가 이 전체 줄거리 찾아본다고 했는 게 까먹었다. 이 아저씨가 정확히 왜 이렇게 슬퍼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어쨌든 간에 B 같은 경우는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엄마가 아니고 나야? 누구에 대한 서술이 주를 이루고 있어? B, 우리 방금 읽은 B 부분은 숙부가 우리 엄마 무덤에 가가지고 술 주고 절하는 모습이잖아. 그치? 누구의 모습이 중심이야? 숙부잖아. 행동의 묘사를 통해 관찰 대상의 심리. 이게 너무 5번이야 5번. 딴 거는 뭐 볼 것도 없을 정도로 5번입니다. 됐죠? 자네 아버님 제살랑 5월 중 적당한 날을 택해 모시도록 하소. 가급적이면 중순 이전이 좋겠네. 돌아오는 차에서 그는 불쑥 말했다. 나는 멍하니 얼굴을 쳐다봤다. 그때까지도 나는 아버지의 제사를 모시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내 어머니의 줄기찬 희망 때문이었다. 6.25 한 해 전에 영영 행방을 감추어버린 아버지가 세상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란 희망을 내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사를 안 지냈는데 갑자기 숙부가 제사를 지내라고 합니다. 해마다 주인 없는 생일상만을 차려왔던 일을 생각하고 나는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는 어둠이 얇게 깔리기 시작한 창밖에 거리만 내달 뿐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다음 말이 뭘까? 해마다 주인 없는 생일상만을 왜 차려왔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겠죠. 그럼 디귿에서 나의 어머니가 남편이 살아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다. 오케이죠? 그럼 여기서 다음 말을 기다렸다. 다음 말을 기다린 게 뭐겠니? 얘 떠올린 거야. 막 생일상 차리던 게 막 떠오르면서 우리 작은아버지가 왜 이런 말을 하지? 다음 말을 기다린 게 뭘까 그러면? 살아오셨다? 그치? 응. 제사를 지내자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우리 아버지의 죽음을 알고 계신 건가? 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근데 말하지 않았어. 버스에서 내리는 그 길로 그는 곧장 서울역으로 가버렸다. 내 집으로 모시마하고 나는 물론 말했지만 그는 단지 이렇게 대꾸했다. 역시 따옴표 걸었습니다. 도리가 아닌 줄 알지만 어쩌겠노.
나야 워낙 그런 사람 아닌가. 빈 껍데기만 남아서 넉마음에로 굴러댕긴다 뿐이지. 진짜 모습은 진작에 끝났다. 언제 끝났다는 거야? 전쟁으로 인해서 끝났다는 거겠죠. 이제 생각하면 기왕 한 구멍에 묻히지 못한 것이 원통할 따름이지. 자네 집사람한테는 날 만났다는 얘기도 하지 마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그죠? 내 아버지랑 내가 원래 같이 죽었어야 되는데 나만 살았다. 그거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약간 삼촌이 죽인 건가? 막 그런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아니 삼촌은 군인이었다 그러고 아빠는 뭐 사상하다가 갑자기 사라졌다 그래서 저렇게 막 미안해하고 막 이런 건가? 그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아봤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잡지 않았고 그런다고 돌아설 사람도 아니었다. 그날 밤 내내 잠을 설치면서 나는 그가 남긴 말을 되씹었다. 적어도 한 가지 사실은 분명했다. 그는 삼촌은 내 아버지의 왜 삼촌이야 또? 아빠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아빠의 아들 아빠의 동생이잖아. 아빠의 동생 삼촌인가? 아빠의 동생 삼촌? 맞나? 근데 왜 아까는 작은 아버지라고 그랬어? 작은 아버지가 삼촌이야? 큰 아빠가 삼촌이야? 아 그래? 그 사촌이 맞네. 삼촌 맞네. 삼촌이구나. 나 삼촌이 없어가지고 개념이 없다. 삼촌. 이모만 많아. 자, 삼촌은 내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했다. 어쩌면 그의 가슴에 남아있는 상흔과도 관계가 있는 건지 모른다고까지 나는 생각했다. 왜? 아까 같이 죽지 못한 게 뭐 가슴에 남아있다 그랬으니까. 나는 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제대로 하고 돌아온 삼촌의 모습, 눅눅한 골방에 들어누워 누에처럼 보내던 생활, 재수술을 거부하며 그가 내뱉었던 말들, 굳은 날이면 육신의 어딘가가 아프다면서 오밤중에도 곧잘 끙끙거리고 갈수록 말수가 줄어든 대신 뿌리가 점점 깊이 느껴지던 기침소리. 그랬다. 옛날과는 생판 모습이 달라져 버린 그 삼촌에게서 나는 문득문득 어딘가로 종적을 갖추어버린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했다. 미음 변해버린 삼촌을 통해서 종적을 감춘 아버지가 떠올랐다. 됐죠? 1번에 이해하지 못했던이고, 그럼 한 세 개, 여기서 한 세 개는 몇 번인 것 같아? 적절하지 않은 입니다. 나가 삼촌과 함께 속해 있다. 맞죠? 나가 아내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과거, 나가 아버지의 행적으로 인해 또 겪었던 치욕스러운 시간, 나가 어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벗어나고 싶어하는 과거. 어머니의 죽음이 아니고 뭐야? 누구의 죽음이야? 숙부, 삼촌의 죽음이겠죠, 그죠? 숙부의 죽음을 계기로 벗어나고 싶어하는 계기. 삼촌의 장래 아내와 동행하지 않으려는 이유. 됐죠? 자, 가슴에 파편이 박힌 채 전쟁에서 돌아온 삼촌의 가슴에 남아있는 상처는 상은 상처, 폭력성 괜찮죠? 실향민인 처가가 고향과 친지에 대한 관심과 집착이 별난 것은 전쟁으로 인해 고향과 가족을 잃은 아픔. 이것도 괜찮네. 나가 아내에게 가계에 대한 이야기한 적 없이 살아온 것은 나가 정신적인 상처로 인해 자기 안에 갇혀 살아가는 모습이다. 자기 안에 갇혀 살아간다? 맞나 이거? 아니야? 말이 좀 어렵네. 자기 안에 갇혀 살아간다? 나가 삼촌의 장례를 치른 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고향의 발길을 들여놓지 않으려는 것은 전쟁의 상처가 나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5번 삼촌이 진짜 모습은 진작에 끝났다며 한 구덩이에 묻히지 못한 것만 원통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죠? 같이 묻히지 못한 게 원통해라고 하는 건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쟁의 기억을 외면하는 모습이다. 어디가 틀렸냐? 5번은 틀렸네. 그치, 벗어나기 위해. 이게 틀린 거잖아. 이 사람 그냥 이 안에서 갇혀 사는 거. 삼촌이 갇혀 사는 거지. 벗어난다? 극복한다? 전혀 어울리지가 않네요. 맞죠?
이거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닌가? 아웃켈레 구두가 나오니까 아웃켈레 구두는 1인칭 관찰자거든. 걔는 1인칭 관찰자고 얘는 숙부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얘는 1주가 맞는 것 같거든. 요 차이를 가지고 어떻게 좀 건드릴 수도 있긴 있겠다. 1인칭 관찰자라서. 됐어? 시점? 시점 관련돼서만 조금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 가지고 크게 힘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고전